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네.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결정하게 되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즉 우리나라가 수출 전망들이 좀 밝아질 때,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좀 개선될 때, 그럴 때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렇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 수출 경기도 있지만 또 하나의 요인이 존재해요. 뭐죠? 바로 달러 가치. 달러 가치? 예, 그걸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달러 가치라는 것은 미국이 중요하게 무역 상대로 삼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6나라가 있는데 네. 이 6나라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유럽. 유럽. 그래서 유로화라고 들어보셨죠? 네. 두 번째는 예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영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긴밀하겠죠. 그래서 영국의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세계 3대 경제 국가로서 우뚝 서 있는 한국 옆에 있는 네. 참 마음에 안 드는 이웃 일본. 일본 엔이 있고요. 일본 엔화. 또 미국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캐나다. 예, 캐나다 달러.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또 일본이나 미국 엔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통화로 간주되는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까지요? 예, 그리고 네. 또 하나의 나라가 바로 뭐냐면 세계 또 북유럽 산업의 대국인 스웨덴의 크로네. 이런 나라들의 통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니 우리나라는요? 없어요. 다른 지수가 있어요. OITP라고 해서 네. Others Important Trading Partners라고 해서 네네. 그거 나라를 제외한 기타 중요한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네요 우리나라. O가 붙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이저 커런시라고 부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6개 나라 또는 7개 나라의 이런 통화 가치들과의 환율 평균을 하면 네. 달러가 세계 중요 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달러의 가치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네.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제가 아마 이 자막으로 지나갈 거예요. 네. 달러 인덱스 이렇게 달러 치면 인덱스. 예, 구글링 하시면 바로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네. 이런 구글링을 하시던 안 하셔도 되고 또 최근에는 증권사 HTS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잘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얼마든지 투자해 달러 인덱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달러가 강세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 네. 달러가 귀해진다. 네. 이런 시기 때마다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한다. 달러가 귀해지면 주가는 폭락한다. 예. 반대 방향으로 가네요.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신의 성과나 이런 수익은 달러로 측정이 되지 않겠어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주식시가총액의 거의 60%가 미국 북미 지역이 세계 전체 시장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주식시장이잖아요. 네. 그런 거대 주식시장으로서 위치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의 본부 또는 센터 이런 건 다 그냥 미국 뉴욕에 있는 거죠. 그쵸. 예, 제가 예전에 캐나다 연기금 잠깐 한번 이렇게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토론토에 이제 캐나다 본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 본부는 뉴욕에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 바로 옆에 세계에서 전체 주식시가총액 6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 있는데 네. 굳이 토론토에서 분석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주식의 또 해외 투자의 대부분은 자기 자산 배분의 대부분은 미국에 투자돼 있으니까 캐나다 연기금이라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만 하더라도 한국만 하더라도 네. 국민연금이 보면 맨날 해외 자산 배분을 늘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가치의 판단, 수익률의 판단은 결국 달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어느 날 달러가 강세다. 네. 자, 투자자들 생각에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해외 투자를 해놓으면 손실이 나죠. 그렇죠. 환손실. 그렇잖아요. 네. 이 환율이라는 건 시소와 같아서 달러가 올라가면 반대편에는 원화의 가치, 유로의 가치, 파운드의 가치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국면에 굳이 해외로 나갈 이유가 없죠. 금방 우리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출 잘 될 때. 수출 잘 될 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잘 돼서 이건 이익이 너무 좋으니까 매력적인 기업이 널려 있어. 그래서 사는 경우가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달러가 약세라서. 달러 약세. 예, 달러가 약세라서. 네. 뭐 달러에 꼭 그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나? 지금 달러가 이렇게 약세인데 딴 나라 투자를 하면 무조건 환차익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밖으로 눈을 돌린다.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될 때 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네. 미국 국내에서 잘 통하는 전략들이 네. 아직 우리나라 한국 같은 데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잘 사용 안 할 때. 오. 이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한데요? 예, 무서운 이야기죠. 바로 뭐냐면 선진 시장에서 네. 투자자들의 유행이 존재하고 성공하는 전략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오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 투자자들의 굉장히 매력입니다. 자, 선진국 시장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오렌 버핏, 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 오렌 버핏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네. 연평균 수익률 16%를 냈다라는 사람인가? 60년 동안 되게 그렇게 벌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의 투자 전략에 살펴보면 세 가지거든요. 뭐가 있죠? 이제 밝혀진 거죠. 이 사람이 샀던 종목들의 특징들을 역으로 추정해 본 거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시나? 궁금해요.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나오더래요. 첫 번째, 변동성이 적을 것. 변동성이 뭐냐면 주식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또는 S&P 같은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대비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크냐 적냐를 살펴보는 거죠. 변동성이 그래서 적다. 위아래 등락폭이 좀 적은 주식들을 네. 찾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걸 로우볼이라고 불러요. 로우볼? 예, 알아두시면 좋은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낮은 변동성 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죠.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 수익성이 높아. 이거는 뭐 당연한 것 당연한 같아요. 거죠. 그걸 하이 ROE라고 부릅니다. 네. 리턴 온 이쿼티라고 해서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대비 수익성이 어떤가. 세 번째는 낮은 주가. 낮은 주가. 예, 근데 주가가 절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게 아니라 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주가가 낮은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로우 PBR이라고 부릅니다. 로우 PBR. 아마 여기 밑에 정의가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쫙 들어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략 다시 할게요. 로우볼, 로볼, 변동성이 적어요. 두 번째, 하이 ROE, 하이 ROE, 높은 수익성. 네. 세 번째, 낮은 주가, 로우 PBR. 로우 PBR. 예, 이렇게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서 연평균 16%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네. 그 전략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와서 네. 한국 시장에 딱 투자를 해봤더니 잘 됐을까요? 네, 거의 20% 연평균. 오, 너무 높은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자들이고 또 선진국에서 성공했던 전략들에 대해서 네.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이 아직 유행하지 않은 나라를 가서 선점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높은 수익률을 높은 얻을 수 수익을 있다. 얻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발전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아무데나 가서 그걸 하면 큰일 나죠. 그거는 지뢰밭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뢰밭이 아니려면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이게 통한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선진국 시장 또는 네. 좀 자본 시장이 좀 성숙해지는 단계로 접어드는 전혀 그런 게 전혀 안 통하는 시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이 조금씩 공부도 하고 어떤 전략이 유망한가에 대해서 관심과 고민들을 하고 있는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나라,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선진국 시장에서 잘 검증된 전략들을 가져와서 운용 전략으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면 생각보다 괜찮다.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거두는 그럴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지나간 유행이라 할지라도 네. 사실 2020년 주식시장에서 워렌 버핏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네, 네. 워렌 버핏 끝났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전략을 다들 알고 누군가가 그걸 이미 먼저 차익을 기록해버리면 네. 성과가 부진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네. 중일 때는 이런 과거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의 전략들이 먹힌다. 성공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한국이라든가 이런 미국 이외에 다른 기타 시장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 경기가 좋아져서 수출 경기 좋아질 때 더 나가서 달러가 약세. 이게 굉장히 크죠. 달러 약세. 그리고 세 번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전략들을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회의 찬스가 보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그 심리를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잘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